안녕하십니까. 오늘 셀트리온 그룹 기자 간담회 진행을 맡은 셀트리온 홍보 담당 김범성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참석해 주신 기자, 애널리스트, 투자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간담회는 셀트리온 그룹 서정진 회장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으로 미국 공장 인수와 관련한 현황 및 향후 방안 등을 설명드리고 설명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미리 안내해드린 카톡방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셀트리온 그룹 서정진 회장님을 마이크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서정진 회장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이제 노티스를 했는데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전에는 그 전날 노티스를 했었는데 보면 저희 회사의 특징이 오랫동안 공매도하고 싸움을 했던 회사라 사전에 노티스를 해드리면은 좋은 소식을 보내면 그날 공격을 집중적으로 해요. 그래서 오늘은 당일날 그냥 노티스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자간담회 할 때 관세 이슈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관세라는 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선 미국에서 관세 이슈를 이야기했는데 미국이 아무래도 주력 시장인 쪽에서는 관세를 피하는 방법은 메이드 인 USA로 하는 겁니다. 그 투자를 하면 관세라는 거는 이슈가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 국민들이 미국 관세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주력 제품들은 대개 대기업들이 메이드 인 USA 투자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개 이제 주력 기업들이 아닌 이제 중소기업들 제품들, 예를 들면 부품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의 이제 관세가 중요한 요인인 거죠. 그래서 아마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들은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요구하면 메이드 인 US로 하는 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관세 이슈를 털기 위해서는 우선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2년치 재고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자가시설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CMO 계약을 통해 가지고 메이드 인 USA 제품으로 팔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6개월 전서부터 그 릴리와 같이 뉴저지의 한 4만 5천 평 부지에 있는 공장 그 인수 작업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개 회사가 이제 같이 응했고요. 그 중에 우선 협상자로 지정이 돼서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우선 이제 본계약에 대한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시간으로 월요일 날 저희 셀트리온 USA의 경영진이 가서 직원들한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영권이 교체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쪽 현지 직원들하고 질의 토의를 했고 그래서 본사에서 줬던 지침이 사실은 그 공장은 저희가 이제 M&A를 통해서 인수했는데 시설의 반 정도는 기존의 릴리 제품을 만들어 줘야 되는 CMO 계약을 그 원칙적으로 합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저희 제품을 만들게 되겠죠. 그리고 또 그 공장의 가장 큰 장점은 정제 라인을 2개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항체 시설은 제일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정제 라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수하고 운영 자금으로 7천억 정도를 이제 미국 법인에 보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7천억 정도를 더 투자한다고 쳤을 때는 우리 이 공장보다 훨씬 큰 캐파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옛날에는 정제 라인 하나에 바이오리액터를 3개나 4개 정도를 가지고서는 공장을 설계했는데 요새는 이제 6개에서 8개까지 받아줍니다. 바이오리액터를.
근데 이제 바이오리액터만 설치하는, 그러니까 컬처링 라인만 설치하는 데는 많은 투자비가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한 1조 4천억을 투자한다고 보면 한국의 공장을 짓는 것보다도 더 경제적인 면이 있다. 그리고 관세 리스크를 다 벗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작업까지 끝내서 연말까지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는 후속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이제 미국 정부 승인까지, 그리고 릴리와 이제 업무 인수인계 작업이 다 끝나서 내년부터는 저희 제품을 이제 베리데이션 할 거고, 이제 제품을 다시 재승인 받는데 한 1년 정도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26년 말이 되면 그 공장이 우리 자가 제품을 생산하면서 절반 정도는 릴리 제품을 CMO로 생산해 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인수와 동시에 그쪽이 그 적자율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프로핏을 유지하면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결정을 할 때 우선 관세 이슈를 해소하면 무방비로 당하면 한 6천억 정도 거기에서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정제 라인이 2개가 있어서 한 8천억 정도는 그 절감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을 죄송합니다. 전부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들을 다 승계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채우면서 숙달을 시키는 그런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도 한 뭐 1,500억 이상 세이브될 효과가 있다고 봤고, 그리고 뭐 물류비 이런 거 그런 거 봤을 때 1.5조 정도는 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공장을 짓는 것보다는 6년 정도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자간담회 때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했던 얘기를 이제 본 계약을 다 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갖는 의미가 이제 뭐냐면 이제 관세 리스크에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이탈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품목별 관세 의약품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미국이 케미칼 제네릭 원료 의약품은 100% 수입입니다. 그리고 케미칼 제약도 거의 95% 이상의 수입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의약품이 75% 정도가 수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의약품을 자국의 생산 기지를 갖다 놓는 것이 국가 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관세는 고율의 관세를 주겠다고 계속 어나운스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이 이 관세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해지하는 투자를 하는 것이 답이라고 1년 전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부로 그 해야 할 단기적인 재고, CMO 계약, 자체 시설까지 다 갖춰서 우리 셀트리온 그룹은 우선 우리 자가 제품에 대한 관세 이슈는 이제 전부 해지했다. 그리고 그 의약품 관세가 어떻게 부여되느냐를 놓고, 그거를 놓고서는 추가적인 투자를 계속 해나갈 만 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어차피 릴리의 CMO 사업을 같이 시작해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남는 시설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더 증설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 증설을 해서 CMO 사업도 그쪽에서 직접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관세 이슈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면 원래 25년 우리 사업 계획도 뭐 큰 다른 변동 요인 없이 불확실성 없이 25년이 마감될 것 같고, 25년이 24년에서 25년으로 증가한 것만큼 26년도 증가폭을 그 정도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재원은 우리 에비타를 가지고 뭐 충분히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숙달되어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직원들하고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그쪽 직원들도 저희가 그 공장을 인수한 것에 대해서 무척 그 거부 반응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고용 승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원들한테 어나운스를 했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저희가 이번에 실사를 해보니까 좋은 인력 수준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직원들과 우리 한국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협력해서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살리고 또 한국에서 부족했던 부위는 그쪽 뉴저지 공장이 보완하고 그래서 서로 협력한다고 치면 좋은 시너지 관계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런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공시를 했고 보도 자료가 이런 내용으로 다 이미 배포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할 내용은 뭐 간단한 거니까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항들이 계실 텐데 질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 사항을 뭐 저희가 스크린하지 않고 요청이 오시는 대로 다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기자 애널리스트 각 카톡방에 접수된 질문들에 먼저 답변을 드리고 답변 진행 중에도 질문 남겨주시면 최대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사회자가 먼저 읽은 후 회장님께서 답변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첫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인수가가 금번 발표 금액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인수 가격은 확정 가격으로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변동 가능성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7천억이라고 하는 거는 공장 인수한 후에는 4,600억이지만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 자금까지 해서는 7천억을 1차로 셀트리온 USA에 저희가 보낼 것이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USA가 이 공장을 인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우리가 직접 안 하고 셀트리온 USA로 하느냐 두 가지 이점이 있는데요. 이 공장을 셀트리온 USA에 이미 미국에 있는 법이니까 이 법인이 인수했을 때 세무적으로도 더 유리한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도 이제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한국까지 확전되는 일을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법률 자문의사의 어드바이스를 받아들여서 셀트리온 USA가 인수 주체가 된다. 대신 셀트리온 USA는 저희가 100% 출자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판매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셀트리온 USA가 판매와 생산을 공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풀 메커니즘을 미국 안에 구축하는 회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이요. 지난 간담회에서 밝히신 인수 비용은 7천억 원인데 오늘 공시한 금액은 약 4,600억 원입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제 7천억이라고 했던 이유가 공장 인수하는 거와 운영 자금을 포함해서 7천억이라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USA에 대한 우리가 증자해 주는 금액은 7천억인 이유가 4,600억은 릴리한테 주는 돈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오퍼레이션하는 운영 자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바이오리액터 3기의 정제 라인이 하나씩 붙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6기대 하나로 할지 8기대 하나로 할지를 연말까지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미래에 미국에서 우리 제품의 수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6기대 하나로 그 얘기는 바이오리액터 6기를 추가로 더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한 7천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로 한 1조 4천억의 투자비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캐파가 우리 이 공장의 캐파보다 더 커집니다. 그리고 그거를 8기까지 논다고 쳤을 때는 더 큰 사이즈가 되고요. 그래서 1차로 증설 비용으로 한 7천억, 그래서 한 1조 4천억 예산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이번 인수권의 손익계산서 반영 시점과 연매출 및 영업이익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지금서부터 올 연말까지가 미국 정부 승인을 맞춰가지고서는 전부 릴리한테 이제 인수 작업을 하는 시기가 되겠고요. 저희가 연결재무제표로는 내년 회계연서부터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영업이익 규모는 이제 공장은 사실은 제조 시설이다 보니까 이제 매출은 미국에 있는 판매법인이 일으키는 건데, 공장에서 CMO 사업을 릴리 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른 CMO 회사가 내는 영업이익률만큼은 거기서도 영업이익을 낼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CMO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번 본 계약하기 전에 사전 협의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인수 작업을 시작할 때 그 계약은 다시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원래는 그냥 제조 공장인데 CMO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다른 CMO 회사들이 내는 영업이익만큼은 그 회사가 내년서부터 이익을 내면서 운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이번 인수로 확보한 CMO 고객사 현황과 셀트리온 기존 사업을 확산할 때 마진 희석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계약해놓은 합의해놓은 수준으로 타사들의 미국 안에 있는 CMO 마진율만큼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 이익률의 희석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비밀 유지 협약 사항에 CMO 계약 금액을 서로 안 밝히기로 돼 있는데, 그 기존 공장의 절반은 CMO 시설로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금액의 CMO 매출도 같이 26년서부터 우리 영업 실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인수로 발생하는 일회성 비용 규모 및 인식 시점은 어떻습니까? 단기 실적 영향에 혹시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닐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 우리로 말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면 이제 인수자금으로 집행하게 돼 있고요. 그거는 이제 자산 인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경영을 시작하는 거는 내년 이제 1월 달부터인데, 절반의 시설이 CMO 매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그냥 제조 공장이지만 프로핏 센터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사업 계획에 영업 비용의 영업 이익률의 저하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국내 생산이나 CMO 위탁 생산과 비교했을 때 미국 현지 생산의 원가상 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이제 미국 거는 미국 CMO를 사용하든지 우리 자체 시설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 CMO를 사용하는 것들은 우리 자체 시설을 사용하는 것보다 자기들의 영업이익률만큼 가격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 시설을 이제 인수해서 계속 증설을 해나간다고 치면, 이 공장을 인수해서 우리 제품으로 베리데이션해서 재승인을 받는 데까지는 1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설의 절반 정도가 우리 제품으로 생산을 시작하는 데까지는 1년쯤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바이오액터를 더 추가로 투자해서 캐파를 키우는 데까지는 한 3년 정도 소요될 겁니다. 대신 이제 올해 안에 설계는 맞춰 놓을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이 다 풀로 돌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미국을 위해서 미국 안에서 CMO로 계약하는 것보다는 현저히 그 비용이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미국 안에서 CMO 영업이익률이 한 30% 됩니다. 그 정도의 절감 효과는 나게끔 사전 사인은 안 했지만 협의는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언제부터 어떤 셀트리온 제품을 생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제품이 이제 생산되기 시작하는 거는 26년에 시운정과 미국 정부 승인이 끝나면 27년부터 생산할 텐데, 어떤 제품부터 할 거냐
하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재고 레벨 CMO랑 계약해 있는 거 이런 걸 고려해서 제품 선택을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연내에는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생산 제품은 미국 시장만 공급하는지요? 예, 이번에 인수하는 회사는 미국 제품만 생산합니다. 그 이유가 미국이 지금 잘 돌아가는 회사를 인수했다고 쳐도 원가 면에서는 한국보다는 미국이 비쌉니다. 그래서 미국은 관세 이슈 때문에 메이드 인 USA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나머지 국가들은 한국 사이트에서 다 공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관세가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대로 한 200%까지 끌어올린다고 쳤을 때 이제 미국 안에 공장들을 짓는다고 하는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저희가 인수한 회사가 CMO로 사업 가능성도 높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더 추가 투자를 해서 CMO 사업도 그쪽에서 같이 영위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최근 미국의 인력 파견 시 비자 문제가 이슈인데요. 운영 차질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그 인수하는 회사에 충분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본사와 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재원들이 갈 거고 주재원 비자는 E2 비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법인이 우리 주재원이 15명이 있고 요번에 이제 생산 쪽에서도 주재원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H1 비자하고는 다른 비자입니다. 그래서 E2 비자들을 이제 곧바로 우리가 신청해서 내년에 정상 경영을 하기 전에는 주재원들로 전부 발령이 될 거고 저희들은 그런 면에서 지금 요번에 한국과 미국에서 있는 그런 비자 문제하고는 큰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직원들도 원칙적으로는 출장을 갈 때 비자에 문제가 안 되게 사전 다 조치를 하고 갑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작년에 한번 그런 유사한 케이스를 가지고 그 검토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전에만 조치하면 비자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비자에 문제 없이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전 프로세스를 밟아서 차질 없도록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H1 비자를 신청하는데 1억 4천만 원 낸다고 그러는데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E2 비자나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뭐 한 6개월 전에만 먼저 액션하면 돼요. 의사결정 6개월 전에만 하면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인수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은 없을지, 기존 인력 이탈 방지를 위한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미국의 판매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직원이 한 100여 명 있는데 처음에 그거 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룹이 전 세계 48개 국가의 판매법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유럽도 나라별로 다 달라요. 그리고 또 캐나다와 미국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문화를 우선 제가 많이 이해했어요. 어렴풋이 알았던 걸 구체적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직원들이 좋아하는 게 뭐고 싫어하는 게 뭐고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고 미국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가를 이미 사전에 100여 명의 직원들이 있어서 다 해봤기 때문에 저서부터 시행착오를 미리 겪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어제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그 우리 미국 그 법인의 책임자인 서준석 그 수석부회장이 사전에 설명을 했는데 그쪽에 있는 직원들도 무척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그쪽에는 공장 운영요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엔지니어링을 하는 엔지니어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들한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도 어제 전 직원들의 질문에 다 답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묻는 거에는 첫 번째가 불안감이죠. 그래서 불안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에 대한 설명도 했고, 그래서 큰 염려 없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더 그런 절차를 할 거고, 저도 한 11월 달에는 넘어가 가지고 그쪽에 있는 직원들 전체를 모아놓고 같이 설명할 거고, 그리고 또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서 뭐 저희들도 그저기 무르듯이 흘러가야 되니까요.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준비할 생각입니다. 다음이요. 이번 인수로 인해 사공장 증설과 같은 셀트리온 바이오솔루션의 설비 투자 계획에 변동이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셀바소를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트럼프의 관세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게 결정되기 전까지는 어디다 투자를 할 거냐를 당분간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했는데, 일단 선조치로 미국의 CMO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인수한 거고, 출발과 동시에 CMO 사업을 같이 연결 계약을 했던 거고, 캐파가 수요가 더 많다고 하면 더 늘릴 거고,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이제 미국의 관세 이슈가 이제 완전히 다 오픈된 다음에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바로 어떤 거냐면, 이제 AI 플랫폼으로 우리 의약품들도 제품을 R&D 그리고 개발, 임상하는 절차들이 이제 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공장도 AI 로봇 시스템을 적용시켜 가지고 자동화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R&D 투자, 그 다음에 다음 세대 그 플랫폼에 대한 투자, 이런 부위를 다 결합시켜서 그 트럼프 관세에 대한 정확한 노티스가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런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겠다 하는데 변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를 어디다 갖다 놓을 거냐에 일단 미국 사이트가 먼저 움직였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이번에 인수한 공장이 과거 FDA 품질 이슈 등 문제가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완벽히 회수된 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가서 정밀 실사를 해보니까 이제 이 이슈는 다 해결이 됐고요. 24년에 FDA 실사도 다 통과가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설들도 그리고 장비들도 QC 랩들도 우리가 인수하는 금액의 상당 한 70% 정도 되는 금액을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우리 상공장하고 별 차이가 없었어요. 최근에 지었던 상공장하고. 그래서 완전히 클린화된 공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이번에 인수한 공장과 셀트리온 송도 공장 생산 인력 간의 교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부 교류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독립적 운영을 하는 게 원칙이고 그게 바람직할 겁니다. 그러고 제가 미국 법인에서 이제 100명의 인력을 놓고 경영을 해보니까 그 사실은 가급적이면 그 미국 법인은 미국 경영진들과 협력해서 하는 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류는 하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주재원으로 또 발령은 나겠지만 독립 경영을 원칙으로 할 겁니다. 다음이요. 관세 리스크를 해소한 것 외에도 앞으로 운영이나 협력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차적으로 미국 정부의 승인받는 게 이제 그 다음 단계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CMO 계약을 서로 계속 맺고 릴리의 제품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서로 기술은 다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시스템이 다를 뿐이니까 그런 시스템의 차이가 그 혼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하반기까지 계속 해나갈 겁니다. 다음 질문이요. 이번 미국 공장 인수로 혹시 기존 CMO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밝혔던 국내 공장 증설 계획은 변동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 1공장, 2공장, 상공장이 있는데 이 세 개 공장이 풀카파로 가동되고 있거든요. 미국 현재 인수하는 공장도 이미 풀카파로 가동되고 있고 가동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다가 할지 미국에다 더 할지 미국에 더 증설할지 공장 시설을 더 지어야 되는데 그 부위도 아까 말했듯이 관세에 대한 얘기가 정리가 되는 대로 연내에는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에 따라서 계속 캐파도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이요. 트럼프 행정부가 종료가 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될 때에도 관세 리스크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회장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당연히 지속되죠. 후임 대통령이 누가 되든 트럼프 대통령 때 좀 약간 터프한 면은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사과는 할 수 있어도 관세를 없던 걸로 하겠다는 안 될 겁니다. 이제 미국에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이거를 상수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다른 대기업 회장들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간단한 얘기 아니냐. 미국 시장에 물건을 안 팔아도 상관없으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미국 시장에 물건을 팔 수밖에 없으면 메이드 인 USA로 하라는데 그 투자를 안 하고 나가는 방법이 없는 거다. 그 관세라는 게 통관만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통관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리스크는 지금은 리스크지만 이제 이게 거래의 조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대기업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력이 좀 작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미국에 수출을 하는 데에는 국가 간의 상호관세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기 위한 협상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저도 듣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잘 정리가 돼서 대다수의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이 불확실성에서 빠져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경영하는 경영자가 제일 싫은 게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을 전제로 경영을 하라고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일 전략을 수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약산업, 특히 저희가 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가 됐든 신약이 됐든 이 사업 전 세계가 다 인정하는 앞으로의 미래의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가격 인하를 이야기했었는데 다행스럽게 바이오시밀러는 가격 인하 요인에서 빠졌어요. 그리고 진펜트라는 미국에서만 신약으로 돼 있어서 비교할 가격이 없어요. 그래서 가격 인하에서 이제 완전히 불확실성이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전히 다 없앤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24년 계획이 됐던 25년 계획이 됐던 26년 계획이 됐던 27년 계획이 됐던 우리 계획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게 돼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사실은 에비타가 많다는 겁니다. 필요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캐시프로가 되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한 3분의 1 정도는 주주들한테 환원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3분의 1은 제품 개발 쪽으로 사용하는 걸로 지금 현재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캐시를 유보하거나 시설 투자를 하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자사주를 전체 발행 주식에 한 요번에 자사주 결의한 것까지 다 구매했을 때 한 5.4%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상법 개정을 이제 1차 했고 2차 했는데 3차를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자사주 소각 얘기를 놓고 이제 상법 개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자사주라고 하는 부위가 사실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최대 수혜자가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다 소각한다. 그러면 제 지분율이 그냥 5.5%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개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이기지만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주들한테 한번 물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5.5%의 자사주 중에 어느 정도는 유동화해서 투자하는 데 사용하고 어느 정도는 소각할 거냐 하는 것들은 주주들한테 이제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제 유동화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3년 정도는 매각이 되지 않게 락을 거는 상태에서 유동화를 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 리스크는 지속될 거고 그다음에 이게 지속된다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제 정부들하고 미팅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가 같이 당하면 이게 한국 입장에서는 기회예요. 다 똑같을 때는 이걸 전제로 선제적 공격 경영을 하면 이게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이 공장 하나를 먼저 인수했지만 사실은 계속 추가 투자를 해서 미국에서 우리가 하려는 CDMO 사업 중에 상당히 큰 시장을 미국에서 확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무슨 기술이 없나요? 경영의 노하우가 없나요? 캐시프로가 나쁜가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질문을 하셨는데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경제인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소리입니다. 다음 질문이요. 해당 공장에서 기존 항체의약품 외에도 ADC 등 다른 모달리티 CMO와 CDMO 사업도 고려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다 검토를 해봤는데 ADC는 지금 너무 공급 과잉 상태에 있어요. 이 캐파 자체가. 그래서 ADC는 저희가 뭐 자체적으로 투자를 안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주로 이제 안정적인 항체의약품 중심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CDMO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존에 우리가 제품을 리서치를 하던 디벨롭을 하던 임상을 하던 하는 이 방법에서 AI 플랫폼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에서 AI 쪽으로 이제 제품 개발을 하는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장도 지금까지는 전형적인 공장 형태를 취했는데 이제 AI 플랫폼화에서의 로봇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자동화를 키울 거냐 하는 그런 R&D 리서치에 대한 투자를 해가면서 해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 이번 미국 공장 인수가 그중에 그 CMO 사업에 첫 발을 띄었다. 이제 대개 보면 저희 자체 제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MO 사업을 했을 때 고객들이 꺼려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저희도 좀 망설였는데 이번에 릴리하고 얘기해보고 기존에 우리가 테바하고도 CMO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거부 반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연내에 이 부위를 어떻게 할래 하는 부위는 확정적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이번 미국 생산 거점 확보에 이어서 향후 유럽 등에서도 생산 기지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게 제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이 관세를 부여했는데 유럽은 또 같은 보폭을 따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또 그쪽도 같은 보폭을 따라간다고 치면 또 일정 시선은 또 유럽에서도 확보해야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유럽에서 그런 쪽의 방향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수출 중심 국가는 간단해요.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걸 관세라고 얘기하던 뭐라고 하던 그 나라에 가서 수출을 해서 우리가 매출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 나라의 기호에 맞춰야지 그 나라 사람들을 욕한다고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비즈니스의 전제 조건인 거예요. 근데 다만 편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약간 어렵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양 징후가 유럽에서도 보인다고 치면 유럽에서도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국 직원 인건비가 동종 유사 한국 직원들에 비해서 몇 배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기 미국이요.
그 우리 한국 직원들보다 급여는 2배 정도 높습니다. 2배 정도 높은데 물가가 워낙 비싸요. 그래서 생활의 수준은 우리 한국보다 좋지 않습니다. 미국에 출장 가셔가지고 햄버거 하나 사서 드시면 그거 햄버거 하나 사가지고 거기 감자칩 같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25불 됩니다. 근데 팁이 25%예요. 그러니까 30불이에요. 그러면 햄버거 하나가 4만 원 가까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급여는 2배를 우리 직원들한테 주고 있는데 그 본인들이 생활의 수준을 보면 우리 한국 직원들보다 되게 빡빡하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 주재원들도 미국에서 체재비 주거든요. 주는데 보면 체재비 가지고 아주 빡빡하게 삽니다. 그리고 제 손녀딸이 이제 한 친구는 한국에 있고 한 친구는 미국에 있으니까 맨하탄에서 사는데 유치원비가 300만 원이에요. 유치원비가. 그런데 뭐 저기 내려서 비싼 데 보내는 줄 알았더니 동네 유치원이에요. 그래서 난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급여만 많이 받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그 물가 수준이 중요한데 미국은 지금 물가 상승률이 어떠냐는 얘기를 하는데 이미 너무 높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여기서 더 높아지면 글쎄 과연 그게 유지가 될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독립정신이 강하다고 하잖아요. 부모들한테 의존하지 않고. 근데 의존할 이유가 없는 게 부모한테 상속받을 게 없어요. 어차피 집도 다 모기지로 산 거고. 그래서 부모가 떠날 때 남겨줄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 우리는 제조원가에 제조원가 비율이 높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인건비에 차지하는 점유율이 높지 않은 업종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하면은 약간 높죠. 근데 어차피 그거는 미국에다 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관세가 이제 나오면 미국 안에서 우리 경쟁 상대가 3분의 2가 도태됩니다. 왜냐면 3분의 2가 미국의 공장을 못 가지고 있을 거니까요. 그러면 가격 상승 요인이 또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선제적 공격이, 선제적 투자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지난 간담회에서 본계약 시점을 10월 초순으로 제시하셨는데요. 이것보다 앞당겨진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양사가 뭐 질질 끌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릴리 쪽에서도 빨리 직원들한테 불안하지 않게, 직원들이 불안하지 않게 노티스라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난주 토요일 날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다음이요. 릴리 측과 협의 과정에서 특별히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릴리가 저희 회사로 선택한 주된 이유가 자기 직원들이 어떤 회사랑 경영권에 이동을 하는 게 가장 직원들이 원하는 회사였던 거에 포인트를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경쟁 상대들이 있었는데 그 상대들보다 가격적인 측면도 나쁘지는 않았겠지만 종합적으로 셀트리온이 앞으로의 미래 발전성, 기업 문화 이런 것들이 좋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릴리가 결정한 거니까 저도 모르는데 우리 직원들이 갈 때마다 무척 우호적이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 회사를 선호하는구나. 그러고 어제 이제 우리 미국 USA 임원들이 가서 직원들하고 하면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새벽에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반기고 있다고. 그래서 아마 제가 11월 달에 가면 직원들이 더 좋아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된 사항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생산시설 인수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의 R&D 관련 추가적인 투자, 예를 들어서 보스턴 외에 추가적인 R&D 거점을 마련한다든지 현지 바이오텍에 지분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보스턴 쪽에 R&D 연구소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요번에 우리가 이 공장을 인수하고 보니까 이게 이제 부지가 한 4만 5천 평 되는데 그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고 또 거기가 제약산업단지입니다. 거기 이제 뉴저지 주립대학이 있는데 거기가 뉴저지 주립대학의 약대가 미국에서 제일 좋은 약대입니다. 그래서 무척 가고 싶어들 하는 회사들이죠. 그래서 그 뉴저지 주립대학을 중심으로 제약산업 회사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 근처에 브리스톨 마스도 있고 존슨앤존슨도 있고 릴리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공장에 지금 현재 생산 인력만 있는 게 아니라 R&D 인력들, 그 다음에 생산 기술 인력들도 꽤 잘 포진돼 있어요. 좋은 사람들로. 그래서 자동으로 미국 연구소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에서의 공동 연구 쪽에 대한 투자도 앞으로 계속 해들어갈 생각입니다. 다음이요. 최소 1조 4천억 원을 투입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운영 비용도 많이 들 텐데 기존 CMO 방식을 유지하는 등 다른 선택지에 비해서 더 비용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원가도 알고 있고요. 우리가 일부는 CMO 캐파를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CMO 단가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CMO 영업이익률을 저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CMO 시설도 미국 안에 있는 시설이 있고요.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시설도 있는데 미국 안에 있는 시설을 사용할 때 제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CMO의 마진만큼은 우리가 CMO보다는 우리 자체 시설에서 하는 게 당연히 원가가 싸질 거라고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맨날 의사결정할 때마다 판단하는 자료에 의거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다음이요. 이번 인수가 향후 진펜트라 매출 확대에 어떤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펜트라 매출에서 제가 지금 아직도 어려워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3대 PBM 중에 하나가 아직 보험 가격으로 등재를 안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리베이트율에 대한 부위를 자꾸 저희들 보고 좀 더 확대하라고 하는 요구예요. 그런데 되게 관례적으로 3대 PBM 중에 2개가 리베이트율이 결정했으면 하나는 같이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한 군데를 그걸 그렇게 놔줘주면 앞에 계약한 2군데를 다시 깎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환자 수가 좀 어려운 부위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시장에서 새로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요새 그 PBM과 보험회사에 많은 닥터들이 이제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야기 꼭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번 인수가 진펜트라 매출 확대에 그 불리할 건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뭐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연말 뭐 관세율을 뭐 100%로 하니 200%로 하니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다 없어지니까 좋아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PBM들이 가지고 있는 약국들이 있어요. 미국은 그 약국들의 경영진들을 만나보니까 우리 회사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원 영업은 직접 하는데 약국 영업들은 대개 PBM의 계열사가 있는 약국들과 같이 하는데 그때도 다 이 관세 리스크를 다 털고 간다는 걸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인수가 그 진펜트라만이 아니라 다른 제품들 그리고 약국 영업을 대행해 줄 수 있는 대형 약국 체인들도 선호하는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요. 앞서 현지 인건비 수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연간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먼저 상세 숫자를 여기서 제가 준비가 안 돼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뭐하는데 한국보다 아까 2배 높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조 원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높지 않아 가지고 그 정도의 원가 압박 요인은 미국 안에서 가격 인상 요인으로 흡수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큰 압박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48개국의 해외 법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 인건비 수준을 다 알아요. 근데 이제 한국 인건비를 기준으로 일본은 거의 비슷하고요. 유럽은 독일이 좀 1.5배 정도 높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태리나 이런 쪽은 저희보다 비슷하고 스페인 같은 데는 약간 낮기도 하고 그런데 다 그 매니징 가능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인건비 낮은 인건비 아니에요. 한국 인건비도 이제 이렇게 쭉 직원들하고 급여 같은 걸 다 보고받다 보면 이제 한국도 저임금 국가는 아닌 거는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체 제품 생산에 대한 현지 인력 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CMO 계약들을 하는 회사들은 저희가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하고도 처음에 셀트리온이 했던 게 CMO 회사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CMO를 할 때 어떻게 서로 계약을 해야 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는 익숙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미 테바하고도 CMO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우리 실사단들이 갔다 오더니 또 그 공장이 우리보다 우수한 곳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서로 상호 교류하는 시간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방문해서 또 우리 거랑 같이 교류시키고 또 배울 거 배우고 또 미국 인력들도 한국에 초대해서 우리 회사를 보여주고 또 서로 협력할 거 협력하고 이렇게 하려고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슨 특별히 교육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도 전문가고 거기도 전문가예요. 어떻게 보면 근속연수는 그쪽 직원들이 더 높습니다. 더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일단 학력이 다 좋아요. 일단 전부 미국 대학 나왔어요. 그래서 농담삼아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저기 학교 이름만 놓고 하면은 여기가 더 좋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서로 좋은 효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회장님. 뭐 추가 질문 더 계시면 뭐 더 받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뭐. 뭐 궁금하신 거 다 물어보시면 다 답변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올리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릴리 생산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좀 다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생산 캐파나 생산 제품 등은 알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계약할 때 이게 서로 비밀유지 협약 사항입니다. 그래서 생산 캐파나 생산 제품 그리고 CMO 금액 직원 수 이거는 그 저기 어나운스하지 말아달라. 그게 이제 릴리의 경영 방침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7천억만 더 투자하면 우리 이 공장에 1.5배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조 4천억 가지고 그만큼 하면 우리 국내에서 짓는 것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그럼 대개 규모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작지 않은 공장입니다. 그리고 부지가 4만 5천 평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아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생산 제품도 우리 CMO 계약을 하는 건 기존에 지금 릴리가 팔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는 사전 그 비밀 유지 협약 때문에 우리가 보도 자료나 제가 설명을 하면서 그냥 러프하게 얘기하고 있다. 이걸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변동성이 큰데 공장 인수에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올 연말에 지불할 거거든요. 올 연말에 지불하는데 아마 지금 현재 달러는 뭐 요 선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수출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환을 해지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환을 스와핑하고 하는데 어차피 뭐 달러로 받아서 달러로 주는 거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원래 사업 계획을 세울 때보다 유로는 더 좋은 상태에 있고요.
달러는 뭐 우리가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예상했던 것 정도의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고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네, 마지막 추가 질문입니다. 미국 생산 사이트는 위치도 중요했을 텐데 뉴저지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지역이 원래 미국의 제약 산업 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 보면 에디슨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한 30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1시간 15분이면 맨하탄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포트리까지 1시간이고요. 그래가지고 무척 오래된 잘 개발되어 있는 단지고 땅값도 비싼데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 주재원으로 가도 생활하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는 데입니다. 그리고 주변이 다 주택가고요. 그래서 원래 그 공장이 릴리가 의사 표현을 할 때 제가 저기라면 좋다고 한 이유가 검증된 산업단지니까요. 그러고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미국 공장을 줘야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보려고 그랬던 것이 뭐냐면 자연재해였어요. 산불, 그 다음에 이제 태풍, 그리고 또 비만이 와가지고 침수되는 거. 근데 이쪽은 다 검증된 지역이기 때문에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재원들도 좋아할 이유가 에디슨에 가면 한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리고 1시간에 있는 호트리에도 한인들이 많이 살고, 얼마나 많이 사냐면 영어가 안 필요할 정도로 많이 살아요. 그래서 30분 나와서 에디슨 가면 북창동 순두부도 있고요. 거기 짜장면도 팝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출장 갔다 오더니 그런 면에서 무척 좋아했어요. 그래서 좋은 지역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이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종합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가 작년에 합병한 이후에 이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를 끝냈습니다. 3, 4분기를 끝냈다는 얘기가 합병해서 상각해야 될 거 이것이 다 종료되는 9월 말이 종료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월이 되면 원래 기존의 구조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 원가가 47%에서 43% 왔다가 이제 30% 후반대로 갔다가 30% 초반대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이제 18%에서 1, 4분기, 2, 4분기 25%로 왔다가 3, 4분기 30%로 왔다가 이제 4, 4분기는 40% 중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합병을 할 때 원래 대주주들이 분할은 좋아하는데 합병을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하도 서로 내부 거래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투자자들이 합병해 달라고 그래서 어려운 결정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런 상각 이런 거에 대한 기간을 9월 말로 끝내서 무척 저도 홀가분합니다. 그래서 주주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지고 홀딩스가 이미 2,500억을 매수했고요, 주식을. 그리고 올해 2,500억을 추가로 더 매수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한 500억을 매수했고, 그 다음에 스킨큐어가 한 500억을 매수했고, 그리고 홀딩스가 5천억 인수하기 전에 1,200억 정도로 또 매수했고, 그래서 주주분들이 실적이 언제 좋아져요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서도 제일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대주주가 주식을 인수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저평가됐을 때 대주주가 뭐 인수하는 것도 주주들한테 좋은 시그널을 보내는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10월이 돼서 무척 좋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합병을 근 1년 반 만에 다 이제 털고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주주들이 회장들이 합병에 대해서 물어보면 내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하지 마 그래요.
합병 그거 되게 힘든 거야. 하지 마. 그것들이 그러면 기업 분할은 어떠냐? 그것도 하지 마. 그거 하면 또 불려가.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희는 이제 직원들, 주주들 중심 경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란봉투법 얘기도 나오는데 저희는 원래 그 저기 비정규직이 없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뭐 별로 그 영향을 안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법 개정을 해가지고 소액주주들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거, 소액주주들 주총에서 주총은 30분에도 소액주주들 질문을 6시간씩 저나 우리 서진석 의장이 직접 받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이 자사주 소각인데 한 5.5% 가지고 있는 거 주주들하고 상의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소각을 어느 정도 할 거냐? 그럼 한 절반 정도는 투자하는 데 사용하고 절반은 소각하자. 주주들이 그렇게 하시면 절반쯤 소각하고 뭐 그래서 그런 요새 법률 개정 이런 것들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서두에 내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참 특이한 게 굿뉴스만 내면은 집중 공격을 받아요. 공매도 세력들한테. 그러니까 공매도 계좌를 통해서 나온 것도 있지만 공매도와 같이 요새는 공매도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외국에서 직접 하지 않고 한국의 기관 투자자한테 의뢰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기관 투자자들도 공매도하고 동조해서 같이 움직이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그래서 맨날 사전에 노티스하면 굿뉴스를 보내면 집중 공격해서 주주들을 부쩍 실망시켜가지고 오늘은 그거 피하려고 아침 일찍 노티스를 해서 계획에 없던 일정을 잡게 해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신미철 사장, 네. 오늘도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나? 네, 오늘은 잘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3,200원. 오늘은 준비가 안 돼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주주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합병이라는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회사와 같이 주주 여러분들이 참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4분기, 3, 4분기도 좋은 결과를 냈고 4, 4분기 원래의 모습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관세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비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관세는 이제 상수입니다. 그러면 선제적 투자를 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방어용만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신규 부가치를 만들고 신규 매출과 이익을 만드는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부 관계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전 세계가 똑같이 어려운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위기라고 생각할 것 없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그런 변수에 따라서 좀 더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 시대가 됐다고 하는데 이제 의약품들도 그동안 제품을 개발하고 디벨롭을 하고 생산을 하던 것들이 이제 또 새로운 플랫폼화에서 새로운 솔루션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투자도 많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좋은 인력들도 그쪽을 많이 확보할 생각이고 우리 기존에 있는 인력들과 같이 다음 세대의 솔루션이 뭐냐 하는 것도 남들보다 늦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파이프라인으로 말하면 우리가 신약으로 올해 4개를 일상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미 3개 제품은 일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가 지금 대기 상태에 있고요. 내년에도 일상을 이제 2개를 할 거고 27년에 5개를 하고 28년에 2개를 하고 이렇게 계속 신약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투자도 전에 우리 서진석 의장이 발표했듯이 그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는 지금 현재 저희가 바이오시밀러 10개 그리고 오리지널 제품 하나를 팔고 있는데 2033년이 되면 바이오시밀러가 10개가 33개로 늘어나요.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전부 18개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2038년이 되면 41개로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리지널 신약에 대한 투자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바이오시밀러도 더 공격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다행스럽게 미국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3상을 면제해 주는 쪽으로 이제 대개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EU가 그거에 완전하게 입장 정리를 안 했어요. 일본이 안 했고 아직 한국도 못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 공약수로 개발을 하고 있죠. 근데 언젠가는 또 3상이 면제된다 그러면 더 비용을 더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3상이 면제되면은 1상의 PK 값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무척 기술력을 요하는 겁니다. 3상을 안 하고 1상의 PK 값으로만 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진짜 R&D 실력이 좋은 회사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개발, 생산, 전 세계 직판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계속 앞으로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새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그 반도체 그리고 저희 원전 그리고 조선 뭐 이런 쪽으로 저 쏠림 현상이 무척 강하던데 저희 회사가 바이오 의학 쪽을 리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바이오 의약품 회사들이 투자자들이 소외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많은 애널들 투자자 매니저들한테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제 셀트리온이 정상 영업 조건으로 복귀했다. 10월부터. 그래서 그동안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좀 불투명하게 보셨던 거라면 가격이라도 털었고 관세도 털었고 합병의 이슈도 다 털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쪽 투자한 주주들도 장기간 투자하고 기다린 보람이 있다. 이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갑작스럽게 요청드렸는데 많이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처 답변을 듣지 못했거나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저희 홍보 또는 IR 담당자에게 따로 연락 주시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